방송원 코베라 채널 설정 채널 및 코베라 채널 프라임 수직 오케이 됐고 빰빰빰빰 옵션 디스플레이 처음부터 저거 자 오늘은 DKC 쉐어 제4편 별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게임 화면 띄우고 별장 스트레스를 한번 불러올게요. 스트래티지 별장 리메이크 공략 오, 보자. 지금 접속 중이신 분이 호영님 012님 분이고 어차피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here DKC 스트렛 쉐어 사탄 별장 지금부터 자 형님 스트레시어가 왜 안 뜨지? 커스텀치 매핑 편집 별장 여성성 엑스션 별장 당전 팀 연결 수비 오케이 바로 시작. 네 오늘의 맵은 별장입니다. 그래서 별장 같은 경우는 크게 지하 2층 그리고 1층이 사이트가 두 개예요. 네, 안방, 지하 그리고 바랑 주방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요즘 스트레스는 바를 많이 막는데 주방을 많이 막는데 저희는 일단 2층부터 한번 잠깐만. Protect the bombs. 오케이. 10 seconds remaining. 5 이렇게 seconds to 된 거 insertion. Bomb 지하부터 한번 locations are secure. 알아보겠습니다. 뭐 사이트 이름을 뭐 어느 정도 얘기를 해드리면은 지하에서 지금 여기 있는 외벽이라고 보죠. 요거는 옛날 별장이랑 다르게 별장 외벽에 있는 이곳 지금 설상차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는 설상차 차고라고 부릅니다. 설상차 이곳을 설상차에서 이제 오른쪽을 꺾으면 나오는 요 공간 여기를 쪽방 지금 밑에 보면은 맵 이름이 저장실이라고 나오는데 저장실보다는 쪽방이라고 많이 불러요. 쪽방이라고 많이 불러요. 요 앞에 지금 포도주 배럴이죠. 여기를 포도주 저장실로. 자, 포도주 저장실에는 강화해야 될 벽이 이렇게 많이 있고, 포도주 저장실 나오면은 이제 지하실 복도 혹은 여기 외부 계단이 You have been spotted. 외부 계단입니다.
복도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 외부 계단 나오면은 이쪽에 상가한데 대져 있고, 오케이 마이크를 켜둘게요. 볼륨믹스. 오, 레식을 좀 줄이고. 오케이. 아. 조커님 잘 들리나요 이제? 자, 좀 게임 소리를 키워서 듣기 때문에. 자, 이쪽 보면 차가 한 대 보이죠? 해서 여기를 지하실 차고라고 불러요. 자, 차고 불리고, 이 차고는 이쪽 외부 문을 통해서 Your location has been compromised. 그래서 지하 같은 경우는 지하실 차고, 그리고 이쪽에 계단 한 개 있고, 주방으로 가는 계단, 와이너리, 쪽방, 설상차. 그 다음에 이쪽 올라가는 계단을 중앙계단이라고 부르고요. 중앙계단. 여기를 지금 보면은 바닥에 파란색 천막이, 우리가 군대에서 이거 갑바천이라고 부르는데 블루 시트가 깔려있죠. 해서 파란색 시트가 깔려있다고 블루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블루. 여기를 블루 계단. 그래서 이제 맵을 보면은 자,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 여기가 중앙 계단, 중계, 그 다음에 여기가 블루 계단, 그 다음에 여기를 주방 계단 혹은 와인 계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하에는 총 계단이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블루 계단에 올라온 자리입니다. 자, 블루 계단 올라오면은 이쪽에 휴게실 혹은 당구장이라고 부르고, 이쪽에 휴게실 쪽방이라고 불러요. 바 저장실 혹은 휴게실 쪽방. 그 다음에 이쪽을 바 보면 바가 보이죠. 이쪽 바라고 부르고, 네, 바에서 나가면 이쪽이 지금 블루 계단으로 연결돼 있고요. 쭉 가서 오른쪽 가면 이쪽이 거실 혹은 벽난로라고 부릅니다. 벽난로. 보통 이쪽을 거실이라고 많이 부르고, 거실은 밖에는 이쪽 큰 문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쪽을 You have been 보통 spotted by 정문이라고 hostiles. 많이 Fall 불러요. back. 그리고 이쪽 벽난로 계단 혹은 정문 계단이라고 많이 불러요. 서재 계단이라고도 불러요. 서재 계단. 올라와서 이쪽이 서재. 책들이 이렇게 있죠. 서재라고 부르고, 이쪽을 서재 쪽방. 그리고 여기를 블루 2층, 블루 계단 2층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서재 복도라고 부릅니다. 뭐지? 블루 2층 복도. 이쪽 피아노 보이는데 이쪽을 2층에 피아노, 이 안쪽을 저쪽 집무실로 부릅니다. 보면은 딱 일하게 생겼죠. 그래서 집무실, 피아노 건너가서 이쪽 가면은 침대 보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안방이라고 부릅니다. 안방. 나가면은 지금 이렇게 식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온실 혹은 일광욕실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온실, 일광욕실 뭐 둘 중 하나 부르면은 대충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혹은 이제 트로피 2층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이 계단을 트로피 계단이라고 불러요. 여기 내려오면은 보시면은 뭐 푸마, 늑대, 곰, 멧돼지 이렇게 있죠. 이런 거 우리가 이제 트로피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쪽을 트로피실, 한국말로 전리품실이라고 부르고, 옛날 별장에서는 이쪽이 필수 방어 장소였는데
요즘엔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전리품실 나오면은 이쪽이 이제 주방, 여기가 식당. 식당 나오면 좀 큰 삼거리가 보이죠. 거실과 블루와 식당, 좀 큰 삼거리가 보입니다. 삼거리가 많이 부릅니다. 여기 다시 거실. 연결되는 맵 구조를 띄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요 뭐 맵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스타일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맵 설명은 좀 끝났고, 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2층, 그 다음에 1층, 지하 이렇게 세 군데로 사이트가 많이 나뉘어요. 근데 제가 랭크를 많이 해본 결과 상대편의 경우에 지하를 많이 막습니다. 근데 지하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하면은 수비를 하기에 그렇게 쉬운 장소는 아니에요. 특히 지하가 옛날에 비해서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많이 바뀜으로써 더 수비를 하기 어려워진 장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별장 지하보다는 요즘에는 별장 2층이 좀 더 선호되는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사실 별장 2층도 딱히 수비를 하기에 그렇게 좋은 사이트는 아니고, 제가 옛날에 제로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 결국에는 바가 최종적으로 수비를 하기에 좀 좋은 사이트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바 수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스트레스. All friendlies were eliminated. Mission failure. 그리고 이제 뭐 조커님이나 지금 뭐 문님이나 이렇게 좀 옛날에 게임 하셨던 분들은 별장 지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스트레스 정립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크게 벗어난 건 없거든요. 네. 별장 같은 경우에 옛날 별장은 Secure the 정말 area. Keep 지하 the bombs 아니면은 protected. 10 seconds remaining. 1층, 5 seconds. 2층 You 전부 must 다 protect your bombs 쓰레기였어요. from being defused by Op 4. 근데 이번에 리뉴얼이 되면서 나름 다 쓸만해졌는데, 그 중에 이제 지하나 제가 생각했을 때 지하나 2층을 제외하고 가장 쓸만한 장소가 이쪽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스텝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한 부분입니다. 강화를 하고 미라를 한 개 박아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 개 사이 있죠. 넉갈 사이를 뚫습니다. 풀어놓고, 자 요거 트랩도어를 샷건으로 뚫을 때 트랩도어를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튀어나오게 할 게 있어요. 요게 수직한 방향으로 샷건을 쏘야지 한 방에 열립니다. 방금처럼 요거의 수평한 방향으로 쏘면은 안 열려요. 자, 열어놓고 이쪽 벽은 다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쪽 두 개의 벽을 강화를 지금 보시면 이쪽 지금 1층 스트레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강화를 해주고, 여기를 강화를 해줍니다. 그 다음 여기에 미라 한 개 깔아줘요. 그 다음에 여기 캐슬, 이쪽에 캐슬, 그 다음에 요 두 벽, 4개 벽을 강화를 해주고, 그
그다음 또 작업을 해줘야 될 게 여기를 작업을 해줘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이 아니구나. 이쪽을 이 방향으로 이렇게 열어줍니다. 자, 그러면 1층 공사는 끝났고요. 2층의 경우에 이쪽에 캐슬벽, 캐슬 바리, 그 다음에 발작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어느 정도 공사 다 끝났어요. 요거는 웬만하면 강화를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위쪽에 보시면은 강화 5개 남았죠. 근데 아까 밑에 4개를 썼으니까 총 강화 1개가 남은 상태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요 스트레스 핵심은 1층에서 일단 거실을 컨트롤하고 2층에서 서재와 요 넘어오는 외부 테라스 통해서 넘어오는 적들을 견제를 해주는 스탯이에요. 그래서 요 2층 위치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이쪽 계단에 먼저 환명이 홀딩을 합니다. 웬만하면 캐슬이 좋아요. 캐슬 같은 경우에 여기서 홀딩을 하면서 지금 밑에 발작을 해놨죠. 안방으로 넘어오는 적들을 견제를 해주면서 동시에 옆에 내부 창문에서 넘어오는 적들을 견제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2층에서 요 위치에 딱 홀딩을 해줘요. 홀딩을 할 때 조금 애매하게 홀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으면은 서재 창문에서 앵글이 나오죠. 그래서 살짝 이쪽에서 홀딩을 하면은 어느 창문에서도 앵글이 안 나오고 우리는 수비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뭐 팁을 한 개 드리자면 이나 블랙토를 내서 창문 넘어오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것도 괜찮고 이쪽에 홀딩하는 인원 같은 경우는 밑에서 이쪽 창문을 통해서 넘어오는 적을 견제도 가능하고 거실 정문으로 들어오는 적도 견제가 가능합니다. 요 홀딩 인원의 가장 큰 덕목은 상대편이 넘어올 때까지 교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괜히 이쪽에 머리 내밀었다가 테라스 있는 저한테 머리가 따이면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반대로 공격 입장에서 여기를 넘어오려면은 자, 봐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요 공격 인원은 넘어갔을 때 거실 1층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요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순간 왼쪽으로 의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밑에 뚫어놨죠. 요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요것도 의식을 해야 되고 넘어오는 순간 앵글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나오는 순간에도 아까 지하에서 대기하고 있던 캐슬이나 이쪽에 대기하고 있던 인원에 의해서 양각이 잡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기하고 있는 인원은 테라스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자, 대기를 하고 그냥 넘어오는 적들만 체크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서재에 넘어왔다면은 이런 펀치홀을 통해서 견제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견제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층에는 이렇게 2명, 1명, 그리고 1.5층에 1명. 1.5층은 안방을 통해서 푸시하는 적을 컨트롤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지금 여기 보이는 미라 자리 이쪽에 있습니다. 요 미라 자리에서 해줘야 될 게 2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이쪽 트랩도가 아니라 2층에 보시면은 서재에 창문이 2개가 있어요. 창문이 2개가 있는데 자, 이쪽에 위에 있는 창문 1개랑 트랩도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요 위쪽 창문 요 2개를 이쪽에 있는 사람이 다 컨트롤 해줘야 돼. 자, 위쪽 보고 이쪽을 보고 다 컨트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이쪽에서 넘어올 것 같다
그러면은 미라 자리에서 컨트롤 해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요 블루 계단에서 올라오는 적이나 내려오는 적, 그리고 주방 쪽에서 오는 적들을 다 미라를 통해서 컨트롤 가능하고요. 요 미라를 왼쪽에 붙이느냐 오른쪽에 붙이느냐는 성향 차이입니다. 아, 그리고 나머지 강화벽 하나는 이쪽. 자, 그러면은 2층에 아까 애매하게 보다가 넘어오는 적을 처리하는 한 명, 그리고 1.5층 한 명, 미라자리 한 명에 대해서는 설명이 끝났죠. 나머지 한 명. 나와서 주방에서 홀딩을 합니다. 주방에서 홀딩을 하면서 이 사람도 봐줘야 될 앵글이 지금 이쪽 중계 창문에서 넘어오는 적과 정문에서 들어온 적 2명 이렇게를 컨트롤해주고, 그리고 요 앵글을 통해서 2층 테라스 밖에서 넘어오는 적을 컨트롤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앉아서 컨트롤할 경우에 지금 정문이나 저 외부 창문에서 앵글이 안 나오죠. 그래서 요 정도에서 컨트롤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좀 미라자리. 자,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프리롤이에요. 그래서 핵심 롤은 이쪽 2층에 한 명, 1.5층에 한 명, 그 다음에 바에 미라자리 한 명, 요 주방에 미라자리 한 명. 나머지 한 명은 프리롤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로머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주방을 막는 스탯입니다. 뭐 혹시 요게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요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무계급이나 랭크를 하면서 이렇게 좀 진행해본 결과 이렇게 왔을 때 좀 승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필수 오퍼픽은 캐슬, 미라, 그 다음에 전기 오퍼, Down to 15 seconds. 네, 그 정도 있으면 되고요. 10 나머지는 seconds 이제 left. 예거나 와마이 둘 중 하나 하고 라스트 한 5 명은 이제 seconds remaining. 로밍 오퍼 위주로 픽을 해주면 좋아요. Time limit reached. 그래서 요거는 별장 바 수비 버전 2.0이에요. 그 전에 제가 뭐 계획했던 게 한 게 있는데 요거는 써본 결과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이게 좀 더 나은 것들을 해서 별장 바 수비 그 2.0. 요거는 제가 카톡에 올려드린 거랑 조금 다를 거예요. 자, 그래서 Secure the area. 1층 Keep the 수비는 bombs 요 정도 protected. 하고 10 seconds. 이번에는 별장 2층 수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별장 2층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집무실 있죠. 집무실과 이쪽 안방 두 개가 폭탄 사이트예요. 그런데 안방 같은 경우는 요 창문을 통해서 앵글이 많이 제한이 돼요. 보시면은 이쪽에 정자 관계 있죠. 요 정자를 통해서 칼리나 블랙비어드가 요 앵글을 이렇게 째줍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를 강화를 안 하면은 요 강화를 안 하면은 저쪽 피아노 요 문까지 앵글이 나와요, 밖에서. 그래서 이쪽은 좀 필히 강화를 해줘야 됩니다. 먼저 수비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요 벽 강화를 해주고, 강화해야 될 벽은 좀 뚫을게요. 그냥 이거를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강화하는데 지금 요쪽은 로테를 뚫는지 마는지는 약간 취향 차이예요. 그리고 요거는 강화해야 되고, 요게 로테를 뚫어줘야 됩니다. 요게 로테를 뚫는 이유는 상대편이 요 창문을 먹었을 때 우리가 자유롭게 이동을 하려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지르면은 상대편 입장에서 이쪽 앵글을 보고 있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지르는 사람을 막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거리차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또 앉아서 이동하는 적은 앵글을 잡기 쉬워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요 정자에서 여기까지 앵글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적은 잡기가 쉬운데 요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앵글이 안 나옵니다. 지금 정자 안 보이죠? 우리가 적을 볼 수 없으면 적도 우리를 볼 수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제가 처마 컨트롤이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요 인원 이쪽에 방패를 하나 깔아놓고 Your location has 보시면 been 이쪽에 compromised. 처마에 창문이 총 3가 있습니다. 창문이 총 3가 있는데 이 창문들을 이쪽 피아노에 홀딩한 인원들이 피아노 그리고 욕실 이렇게 홀딩하는 인원이 적극적으로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물론 외부에 캠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You have been 짬이 spotted by 되시는 hostiles. 분들은 Fall back. 사프를 통해서 어디에 적이 위치하는지 알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저쪽 우리 서재 쪽에 붙어있다. 그럼 여기서 나가서 컨트롤 해주세요. Spotted.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요 처마를 이쪽 처마를 쉽게 쓸 수 없도록 요 인원이 컨트롤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한 명은 요 온실 혹은 일광욕식을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굳이 이렇게 창문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보통 창문 레펠 같은 경우는 불비나 이런 좀 화력이 센 오퍼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하게 교전할 필요 없이 홀딩을 하면서 밑에서 올라오는 적을 위주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홀딩 같은 경우는 리전 같은 거가 괜찮아요. 그런데 버티컬을 해놓고 올라오는 적을 잡아주면 좋겠죠. 그리고 창문 넘어오는 적을 숨어있다가 넘어오는 소리가 들리면은 피크를 해주고. 그래서 공격 입장에서는 지금 요 자판기라고 했나? 뭐 아무튼 이쪽 온실에 한 명만 있어도 쉽게 들어올 수 없어요. 자, 여기 한 명, 그리고 이쪽에 홀딩 한 명, 피아노 쪽에 홀딩 한 명. 나머지 한 명은 요 4개를 강화를 해주고 홀딩을 하면서 인텔을 주로 봐주시면 됩니다. 네. 요 오퍼 같은 경우는 밴딧이나 카이드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오퍼가 굉장히 좋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아까 말했던 요 애매한 자리 이쪽에 홀딩을 하고 그리고 샷건을 다 썼네. 자, 여기는 제가 한 가지 추천드릴 수 있는 오퍼가 프로스트가 있어요. 자, 여기 정리를 좀 하면은 이 오퍼가 이렇게 홀딩을 하고 자, 그러면 하나, 둘 아까 제가 말했던 온실에 한 명, 그 다음에 피아노 욕실 쪽 컨트롤 할 수 있는 인원 한 명, 그 다음에 인텔 주는 내부 인원 한 명, 그리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인원 한 명. 총 4명 있고 나머지 한 명은 프로스트를 픽해주는 게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건 제가 뭐 내전에서도 했었고 랭크나 무계획 같은 거 하면은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잘 통해요. 어떻게 하냐면 프로스트 덫을 여기 한 개 깔고 이쪽은 이렇게 뚫어놓고 요 트랩도어도 열어놓고 요 트랩 한 개를 이쪽에 깔고요. 나머지 한 개는 이제 뭐 자유인데 여기다 깔아줘도 되고 혹은 상대편이 좀 어택이 빡세다 그럼 요런데 한 군데 깔아줘도 좋아요.
여기는 이제 넘어오다가 자연스럽게 밟게 되고, 혹은 이쪽 큰 창 밑에 한개 깔고 피하신 데 깔면 되는데, 일단 프로스트는 이렇게 프로스트 트랩을 깔은 상태로 홀딩을 이쪽 주방 쪽방에서 해주시면 돼요. 아까 미라 자리랑 똑같죠. 그래서 정문에서 계단 올라가는 쪽을 체크하고 여기를 뚫게 됩니다. 서재로 들어오는 적을 모두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쪽 창문, 두 번째 이쪽 창문 모두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프로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 프로스가 이쪽에서 버티고 있으면은 상대편 입장에서 서재랑 이쪽 거실 구역을 쉽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1층에서 버티고 나머지 4명이 2층에서 버티는 형태로 2층 수비를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혹시 뭐 해당 사항에 있어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질문사항. 그리고 제가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옛날에 좀 연구를 했던 건데, 캐슬 같은 오퍼가 한 명 정도 있으면 좋아요. 상대편이 만약에 상대편이 칼리 같은 오퍼를 고르지 않은 상태로 불비를 픽했다면은 요런 캐슬들이 수비 입장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아주는 캐슬들. 요거 요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를안 쓰는 스트레스고요. 왜냐면은 거실을 요 인원이 컨트롤 해주고 거실을 차지할 수 있는 요 서재 앵글을 밑에서 한 명이 컨트롤 해주기 때문에 두 명이 이쪽을 앵글을 컨트롤 해주죠. 그래서 굳이 뭐 전교포는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있어도 좋은데 전교포보다는 지금 이쪽 안에서 인텔을 할 수 있는 오퍼가 발킬이나 뭐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에코나 이런 오퍼가 있으면은 좀 더 유리하게 상황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별장 수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자 별장 2층 바 그리고 지하 수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15 seconds. 12초. Time expires in 10 seconds. 5 seconds to go. You have been spotted by hostiles. Fall back. You're out of time. 자, 별장 지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옛날 별장 지하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뭐 알려드릴 거는 많지 않은데 뭐 신규 유저분들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트릭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트릭 위주로. Protect the 카이드나 bomb. 밴딧이 있으면 10 seconds left. 5 seconds and counting. 그래서 You must protect your. 보시면 제가 바라보고 있는 쪽이 이쪽 두 개의 외벽입니다. 이 두 개는 반드시 강화를 해줘야 돼요. 쪽방을 지나서 이쪽 와이너리를 보면은 이쪽에 벽이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옆벽이 두 개였습니다. 옛날에는 요 벽이 하나의 방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요 방 안에서 미라로 이렇게 설치하고 요 입구를 보고하는 스트레스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게 됐죠. 그러면서 오히려 공격한테 굉장히 좀 유리해진 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항상 별장을 하면 상대편이 옛날 습관을 못 버리고 지하를 첫 번째 픽으로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옛날에는 정문이 이쪽 보는 이쪽 설상차 쪽이 좀 더 뚫기가 쉬웠는데 이제는 설상차보다 양각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와이너리가 좀 더 선호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수위 입장에서는 이 와이너리는 반드시 막아줘야 되는 그런 사이트 중에 하나가 됐죠.
그러면은 뭐 구체적인 스트레스는 좀 설명을 안 드릴게요. 대신에 요 별장 지하에서 사랑받는 카이드, 별장 지하에서 사랑받는 카이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화를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인다. 요거는 빵점짜리 카이드예요. 전혀 이득이 없습니다. 파세탄이 너프를 먹으면서 요런데 이제 미세하게 걸치게, 요건 좀 더 오른쪽 미세하게 걸치게 이렇게 카이드를 붙여놓는 거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게임을 해보고 실제 해본 결과 카이드는 여기보다는 저 창문 있죠? 창문 바로 아래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놓는 게 이득이더라고요.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밑에서 칼리로 쏘고 뭐 개쇼를 해도 보통 요 드론 구멍을 통해서 많이 작업을 하죠. 수류탄을 집어넣거나 파스탄을 집어넣거나 그렇게 작업해도 영향을 받지 않을 뿐더러 여기 붙여놓을 경우 You have been spotted 안 by 보여요. hostiles. Fall back. 요 창문에서 안 보입니다. 레페를 타도 0레페를 타도 여기는 잘 안 보여요. 제가 상대편이 요렇게 해놔가지고 요 카운터 칠로 0레페를 타봤는데 0레페를 타도 요 지금 카이드 직개발은 안 보여요. 요 카이드 직개발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정문. 정문이나 2층에 인원이 부술 수 있어요. 자, 그 말은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요 2층 지역을 컨트롤 할 수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안 봐도 돼요. 요거를 지우려고 오는 인원만 잘라줄 수 있는 앵글을 잠그고 있으면은 카이드는 작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추가로 알려드릴 거는 여기를 부수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 두개벽이 강화가 됩니다. 요거는 제가 게임하면서 처음에 저거 부수는 거 드론으로 안 본 이상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카이드를 붙여놓으면은 우리가 차고에서 히바나나 에이스로 요 벽을 뚫고 롱 앵글을 만들려는 사람들한테 굉장한 좌절감을 줄 수 있어요. 야, 칼리 스피어 쏴봐. 쏴도 안 부서집니다. 레버릭을 졸라 긁어도 안 부서져요. 다만 떼처만 밴을 해주면 여기는 난공 불리하게 됩니다. 요 두 가지 정도 카이드 트릭을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이라도 공격에서 요 테이블 밑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강화를 해주시고. 그래서 지하 수비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카이드 트릭 알려드리고, 지하에서는 많은 인원보다는 이렇게 카이드 트릭 했을 때 물론 이제 매버릭을 통해서 요 강제로 열 수 있겠죠. 열고 나서 들어오는 인원을 컨트롤 해주는 인원 한 명, 그리고 와이너를 봐주는 인원 한 명, 블루에서 양쪽으로 오가면서 컨트롤 해줄 수 있는, 백업 해줄 수 있는 한 명. 이렇게 세 명을 놔두고,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세 명 있죠. 이렇게 세 명을 놔두고는 나머지는 2층 수비를 좀 빡세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승률도 제가 해본 결과 2층 수비를 빡세게 했을 때 더 좋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한 명 같은 경우는 이쪽 애매한 자리를 차지해 주시고, 한 명은 요런 안방 지역에서 안방 지역에서 트랩도어를 열어놓고 요 밑에까지 컨트롤 해주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뚫어놓고 컨트롤 해주면 이런 스트랩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승률이 높았던 거는 지하에 3명 그리고 2층에 2명 해서 최대한 거실을 내주지 않는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진행하는 겁니다. 요 스트레스를 위해서는 일단 떼처 밴이 우선시 돼야 되고요. 떼처 밴이 됐을 때 카이드가 바르게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그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 안방 쪽 로머를 빼고 요 애매한 자리 한 명과 아까 처음과 마찬가지로 이거 뚫었고 프로스트가 이쪽에 홀딩을 해도 굉장히 강력해요. 네. 아까처럼 여기를 이렇게 뚫어놓고 넘어오는 적을 서재 넘어오는 적을 봐주고 이쪽 넘어오는 적 봐주고 그리고 여기를 뚫어놓고 중계 앵글까지 이쪽에 방패를 하나 두면서 커버를 다 쳐줄 수 있습니다. 프로스트가. 그래서 이렇게 프로스트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맵이 별장입니다. 그래서 별장 지하 수비에 대해서 혹시 지하 수비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점 있나요? 궁금하시거나 뭐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점 있으시면은 댓글 써주시고 잠시만요. 제가 마이크 좀 켜주세요. 요거는 옛날 아까 전에 그거겠죠. 오케이. 지금 소리 다 괜찮게 나오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You have been spotted. 별장 수비에 대해서는 지하 수비, 그 다음에 바 수비, 버전 2.0, 버전 2.0 그리고 2층 수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드렸다고 생각하고 Mission failed. 공격 All 스트레스에 대해서 friendlies were 조금 eliminated. 설명드릴게요. 보자. 먼저 2층 공격입니다. 2층 공격 같은 경우는 2층부터 설명드릴게요. 2층 공격 같은 경우는 에이스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요. 자, 이건 제가 무려 2020년도 9월 달에 별장 리메이크 되자마자 만들었던 스탯이라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번, 2번을 브리처 조합으로 짜놨는데 요거 1번, 2번까지는 필요 없고 오히려 요 두 개 잠시만요. 1번, 2번을 엔트리 조합이라고 볼게요. 엔트리와 엔트리 백업 두 명이 이렇게 와주시면 되고 역할 동선 자체도 해본 결과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엔트리 백업 같은 경우는 서재를 뚫고 나서 이렇게 피아노 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2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피아노를 같이 백업으로 들어가주는 경우 이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진입해주면 좋고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쪽에 점선으로 표시된 인원 있죠. 얘도 점선으로 바뀌어야 되고 뭐 요 인원들이 여유가 있으면은 이렇게 앵글을 째주면 좋은데 뭐 굳이 필요한 인원들은 아니고 핵심 오퍼는 지금 이쪽
별장 밖에서 앵글을 째주는 인원 1명과 그 다음에 엔트리 2명, 그리고 테라스 밖에 있는 하드 브리처, 이렇게 총 4명입니다. 총 4명이고 나머지 1명은 요 하드 브리처를 도와주든가 안 그러면 요 테라스 지역에서 지금 요렇게나 요렇게 앵글을 째주든가 둘 중 한 개를 해주면은 좋아요. 처음에 시작하면은 먼저 드로닝을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드로닝 해줄 때 필수적으로 봐야 될 것이 벽난로 지하랑 1층입니다. 이쪽 거실 지하 요 계단 요 밑에 적이 있는지 확인해주고 요 블루 계단 쪽에도 로머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게임을 하다 보면은 요 지하에 숨어있는 적 때문에 게임이 터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프로스트 같은 경우에 요 휴게실에서 홀딩을 한다고 했잖아요. 공격 입장에서 요 휴게실을 또 밀어내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요 휴게실에 있는 인원도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작 단계 드론은 요 바랑 휴게실 그리고 지하 마지막으로 요 서재 쪽에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요 서재 쪽에 이쪽에 뭐 아름답게 올리는 방법은 엄청 많거든요. 네, 뭐 그거는 제가 굳이 다 설명 안 해드릴게요. 이렇게 드론을 올리면 되고 우리의 목표는 요 지금 에이스가 요 벽 2개를 여는 겁니다. 벽 2개를 열면은 딱 외부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앵글이 나와요. 여기 어떤 앵글이냐면은 외부에서 자 이렇게 봐주는 앵글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요런 굉장히 강력한 앵글이 한 개 나오고 자 이렇게 열기 위해서는 요 밑에나 요 위쪽에 상대편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요 거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지금 1번, 2번 엔트리 조합이 서재에서부터 이렇게 다 밀어주는 겁니다. 밀어줄 때 이쪽에 있는 에이스 같은 경우는 테라스 밖이나 테라스 1층에서 라이브 드론을 굴려주면은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수비 때 떼처 밴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2층 수비나 바 수비나 이런 지하 수비 같은 경우에 떼처 밴을 많이 했기 때문에 떼처 밴일 경우에 아까 외벽에 전기가 붙어 있으면은 뚫기가 쉽지 않아요. 요거는 사실 에이스 혼자서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에이스를 만약에 에이스나 뭐 히바나도 그렇죠. 에이스나 히바나를 픽했을 때 아씨 우리 편 존나 버티컬 안 해준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에이스를 픽해서 지금 보시면 넉가래가 한 게 보이죠. 그쵸 그냥 한 개 던져주세요. 자 그럼 뮤트를 제외하고는 모든 벽을 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렸죠. 이게 에이스에서 열린 건데 요 폭파 범위로 모든 전기 가젯을 부술 수 있어요. 지금 요 범위까지는 다 부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이드를 요런데 꼭대기 안 붙여놓은 이상은 다 요거 한 방에 부서져요. 꼭대기에 붙여놨다 하더라도 밑에서 요 앵글을 통해서 보면은 다 부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에이스는 우리 엔트리가 요 벽 있는 요 앵글까지 푸시를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엔트리는 사실 요 안이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지금 제가 돌아다니는 요 피아노가 굉장히 궁금해. 근데 엔트리는 요 서재랑 거실까지 밀어내고 나서는 여기서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그냥 실각만 째고 있으면 됩니다.
실각을 째고 있다가 외부에서 에이스가 밑에 작업을 하고 요 벽을 여는 순간 지금 요 앵글이 잠기게 되죠. 요 상태에서는 외부에 있는 카이드가 아니라 칼리나 저 블랙비어드 같은 오퍼가 요 정자를 통해서 요 앵글을 잠궈줘요. 문 보이죠? 요 문 보이는 게 요 앵글이고요. 요 앵글이고 요 벽을 통해서 보는 앵글이 지금 밑에 보이는 요 앵글입니다. 보통 상대편 같은 경우 이쪽에 로테를 뚫어놓기 때문에 우리가 DMR 같은 걸로 이렇게 쏠 경우에 엄청 쉽게 앵글이 나오겠죠.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허리를 잘라주고 네, 잘라주고 그 다음에 에이스가 이렇게 앵글을 잘라주면은 지금 아까 우리 집무실 안에 있던 수비는 갇힌 상태가 돼요. 딱 갇힌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얘들이 헬프를 치겠죠. 야, 나 진짜 좆된 것 같다. 좀 도와줘라. 애들 앵글 엄청 쪼고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피아노나 우리 안방에 있던 인원들이 백업으로 올 겁니다. 그 백업 오는 인원들을 우리 1번, 2번 엔트리 조합이 카운터를 치는 거예요. 어떤 시점에 카운터를 치냐? 외벽을 열고 엔트리 인원이 여기서 대기를 해요. 대기를 하다가 이렇게 보고 없죠. 그러면은 이 벽을 열고 연막을 한 개 깔고 여기다 연막을 깝니다. 연막 깔린 상태에서 자 이렇게 연막 깔리죠. 그럼 보통 홀딩을 하면은 요런 데서 이렇게 홀딩을 많이 해요. 요런 데나 요런 데나. 그럼 딱 요렇게 연막 깔리면 얘는 딱 갇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1번, 2번 엔트리가 피아노로 푸시를 하는 겁니다. 피아노로 푸시해서 동선은 요런 식으로 피아노 푸시해서 15 체크하고 seconds remaining. 요런 식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베스트 10 자리는 seconds remaining. 요 정도까지 넣어주면 베스트고 5 seconds remaining. 넣어준 상태에서 에이스가 들어와서 이 자리에 설치를 하면은 됩니다. The time limit has been. 제가 게임을 해본 결과 요런 식의 루트가 좀 굉장히 승률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연막을 깔 때 여기 블랙비어드가 있었죠, 외부에. 블랙비어드가 저 뒤쪽으로 요 인원이 트로피 창문을 넘어가지고 트로피 계단을 통해서 뒤로 밀어주면은 더 좋아요. 요거는 이제 블랙비어드의 센스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푸시하는 상황에서 계속 정자 있으면은 그렇게 좋은 위치 선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요 인원은 어느 정도 뒤쪽 빈 앵글을 푸시를 해줘야 되는 센스를 보여줘야 되고. 자, 그래서 2층 공격은 한 요 정도. 제가 요거를 왜 설명드리냐면은 2층 공격할 때 요 테라스에 막 3명, 4명 몰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 테라스에만. 정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요 테라스에 3명, 4명 몰려있으면은. 요 테라스는 딱 에이스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한 자리고. 나머지는 모든 역량을 요 서재를 밀고 이쪽 처마를 컨트롤하는 곳에 최대한 집중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2층 공격은 요 정도 하고, 자 지하 공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지하 공격 같은 경우에 제가 아마 2가지 정도 지금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굉장히 뭐라고 하죠? 고전 스트랩, 옛날부터 행해오던 유서 깊은 날먹 스트랩입니다. 이렇게 외부를 열고, 옛날에는 이쪽 오른쪽 왼쪽을 많이 열었죠. 근데 요즘에는 오른쪽을 많이 여는 편이에요. 왼쪽을 여는 이유는 열자마자 들어와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맵이 살짝 바뀌면서 이쪽에서 앵글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연막을 툭툭 까고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나오는 적을 견제해주고, 요거는 보자. 그 글라즈가 픽이 됐을 때도 엄청난 효력을 발휘하고요. 그리고 종종 게임을 하다 보면은 요 자리 있죠. 요 자리에 미라를 설치를 하고 버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미라가 확인됐을 때는 외벽을 열고, 첫 번째가 외벽 여는 거예요. 외벽을 열고 나서 요 2층 서재를 먹어주고, 이제 트렉스나 노마드 잽을 한 개 깔아줘요. 혹은 클모 이런 걸 깔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클모를 한 개 깔아줍니다. 이렇게 두 개를 차단해준 상태에서 쇼파 끝단을 뚫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미라 자리가 보입니다. 이렇게 버티컬 해주면 되고, 만약에 우리가 외벽 작업을 해야 되는데 떼처가 죽어버렸다. 이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외벽 작업을 해야 되는데 떼처가 죽어버렸다. 그리고 뭐 조피아나 이런 걸 작업했는데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요 자리를 뚫어줘야 돼요. 퓨즈를 박아도 좋아요. 자, 요 자리를 뚫어주면은 외벽이 보입니다. 외벽 보이죠? 외벽의 모든 작업이 보여요. 여기서 작업하는 오퍼를 방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 트랩도어를 열거나 뭐 아무튼 지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요 거실을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으면은 좀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다만 옛날에는 지금 제가 요 있는 바 있잖아요. 바까지 모두 다 버티컬이 가능했어요. 지금 요 위치까지. 그래서 심지어 블루에서도 버틸 수 없는 앵글, 블루도 요 위치도 옛날에는 버틸 수 없는 앵글이었거든요. 위에가 다 버티컬이 가능해가지고 여기까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요점은 이런 버티컬이 좀 막힌 점은 수비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거실이 아직까지 다 버티컬이 가능하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공격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자, 당장 우리가 여기 넘어가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지금 쪼리는 앵글이 아마 하나, 둘, 세 개 정도 나올 거예요. 하나 여기서 나오는 앵글이고, 그건 이렇게 보는 앵글. 두 번째는 여기서 미라로 보는 앵글. 보통 요런데 로테를 뚫어놓고, 혹은 요런데 로테를 뚫어놓고 미라로 보고 이렇게 튀어나왔어. 나머지 하나가 블루에서 보는 앵글. 근데 사실 요 블루 앵글 자체는 우리가 중계를 먹어주면은 요거는 어느 정도 잠겨요. 쉽게 볼 수 없는 앵글. 그럼 나머지 요 앵글과 요 쪽방 앵글이 남는데, 요거는 우리가 버티컬을 통해서 시원하게 밀어낼 수 있습니다. 네. 퓨즈 같은 경우에 그냥 요런 데다가 대각선으로 퓨즈만 계속 4번 박잖아요. 그러면은 퓨즈 4번 박히는 동안에 우리 편 설치하면 그만이에요.
절대 여기 내다볼 수 없습니다. 퓨즈 밖에는. 이렇게 진행하면은 정문은 지금 말로 하면 엄청 쉬워 보이는데 사실 이것도 쉽진 않아요. 왜냐면 뭐 ADS가 깔려 있는데 연막을 한 개 집어 넣어요. 그러면 먹히겠죠. 근데 아까 뭐 말했다시피 연막이 여기 두 개가 안 깔린 이상 지금 넘어가서 설치하기가 쉽진 않은 지역이긴 해요. 그래서 뭐 카피탕이나 연막 오퍼가 많지 않은 이상 그렇게 좀 쉽게 밀 수 있는 지역은 아니고, 반대로 그만큼 이제 공격팀이 합을 맞춰서 뭐 글라즈라든가 이런 연막 오퍼를 많이 픽한 상태로 내부 가젯을 철저하게 깨고 한타 싸움을 노리면은 오히려 공격팀에서는 좀 더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네, 뭐 누누이 말하지만 여기는 약간 50대 50인 지역이고요. 요거보다 이제 요즘에 좀 더 유행하는 곳이 이제 와이너리입니다. 와이너리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All friendly. 보시면은 와이너리 같은 경우는 요 두 개 벽 중에 뭐 요쪽 오른쪽 벽만 열면 돼요. 오른쪽 벽을 열고 요 와이너리 옆벽 측면 벽을 열어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와이너리 밀 때는 매버릭이랑 히바나 그리고 칼리 정도 있으면은 좀 괜찮아요. Need to use your drone to locate a bomb. 칼리 같은 10 경우에 seconds to insertion. Insertion in 5 seconds. Your mission is to locate and defuse a bomb. 안티 브리칭 가젯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장거리에서 위력을 많이 발휘하는 오퍼기 때문에 칼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매버릭을 픽하게 되면은 뭐 시작하자마자 이게 달려왔죠. 요 벽을 열고 이렇게 후다닥 띄우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해줘야 될 게 이렇게 구멍 한 개, 구멍 두 개. 요 두 개 구멍을 처음에 좀 뚫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히바나 같은 You have 경우는 located a bomb. 히바나 칼리는 지금 요 차고를 먹고 자 요 먼 앵글에서 뚫어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쪽방까지 앵글이 다 나옵니다. 쪽방까지 앵글이 다 나오고 제가 지금 요 구멍 두 개를 뚫으라고 했잖아요. 뚫은 이유는 지금 보통 상대편이 야 상대 뭐 공격이 와이너를 민다 하면은 요 블루 시트 각을 많이 째고요. 혹은 포드 저장실에서 요렇게 앵글을 많이 째요. 요 앵글, 요 실각. 혹은 이렇게는 잘 안 째죠. 보통 요 자리에 엄청 많이 있어요. 요 자리는 없는 경우를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자, 요 자리를 드론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한번 볼게요. 던져놓고 아씨 깨져. 자 이렇게 술탄을 집어넣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술탄 집어넣으면 여기 터졌죠. 이렇게 이쪽 홀딩하는 인원을 매버릭 혼자서 카운터를 쳐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카운터를 친 상태에서 매버릭은 막 많은 걸 안 해도 돼요. 이렇게 그냥 뚫어주기만 해도 됩니다. 요 구멍을 안 쳐다봐도 돼요. 한 요정도 요런 식으로 장난을 쳐주면은 자 상대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요 자리에 있기가 요런 자리에 있기는 당연히 부담되고요. 자
자, 요런 자리도 상당히 부담이 되죠.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는. 자, 그 상태에서 요 직선 앵글을 칼리가 잠궈주고 연막을 요 자리에 깔아준 다음에 진입을 해줍니다. 요 직선만 보면 돼요. 직선만 쭉 뚫어서 요 앵글 잠궈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설치를 합니다. 자, 여기다 만약에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상대편 입장에서 요거를 잡으려면 나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앵글이 보이죠? 그 전에 여기서도 앵글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 블루시티에서 커버 가는 것도 앵글이 보이죠? 나오면은 앵글이 보여요. 밖에서도 앵글이 보이고. 자, 해서 처음에 요 벽을 열고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작업질을 해놨을 때 여기 연막을 깔고 들어가서 설치를 하면은 우리 편은 밖에서만 백업을 해줘도 요 인원이 설치할 때까지 충분히 커버를 쳐줄 수 있고 상대편은 리테이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와이너리가 좀 더 인기가 많아요. 네. 앵글이 좀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요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 저희는 옛날에 2020년도 9월에 별장이 리메이크 됐을 때 지하가 사실상 제일 최악의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트렌드는 지하를 1픽으로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지금도 저는 좀 그런 의문이 있어요. 지하가 굳이 1픽이 되어야 하는가? 베스트 디펜스 포지션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물음표를 던지고 있고, 네. 상대적으로 2층이 좀 더 맞기 쉽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수비 스트레스를 다 알고 있다면은 좀 더 쉽게 막을 수 있고. 뭐 해서 일단 오늘 스트레셔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사실 뭐 저희 요번에 내전도 그랬고 뭐 내전 딱 시작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우리 편에 별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2명밖에 없어요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 어떤 클랜을 가도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랭크를 돌려도 비슷할 거고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별장을 배한다고 구라를 쳐놓고 별장을 밴 안 하면은 별장이 픽될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구라를 치면서 별장 픽을 가져가고 네, 유리한 스트레스 바탕으로 골을 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스트레셔 마치고요. 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뭐 관련돼서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음, 네, 없으면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된 내용은 유튜브 통해서 전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